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초사월입니다. 백중 기간 동안 자격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중까지 다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회양할 때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자격문을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5번째까지 했죠. 수마에 대해서. 오늘은 6번째 11번입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프린트물을 챙겨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문 11번이네요. 6번째. 없는 분들은 귀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6째, 잘났다고 망령되이 뽐내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인을 닦고 인을 얻으면 겸양이 근본이요. 벗을 사귀고 어울리는 일에는 공경과 신의가 어뜸이니라. 사상산이 높아지면 사막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지리니 겉으로 나타나는 위는 존귀한 것 하더라도 안으로 참된 수행이 없다면 썩은 배와 같느니라.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은 낮게 가지고 도가 더욱 높을수록 뜻을 더욱 낮게 하라. 너와 나의 분별이 무너지는 곳에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하면 만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상을 내지 말라, 상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격문을 쭉 보면 우리의 그 본능적인 욕망,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라.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뜻 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뽐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섹스하고 다음에 물욕, 소유욕, 물건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본능입니다. 이러한 본능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줄이면 딱 2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본능의 목적이 어디냐? 생존과 번식. 이 2가지입니다. 모든 본능은 이 2가지로 다 귀결이 됩니다. 생존과 번식. 왜 먹는가? 살기 위해서. 왜 자는가? 살기 위해서. 왜 섹스를 하는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왜 물건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결국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 2 단어로 모든 욕망은 다 귀결이 된다. 이거를 또 줄이면 생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몸뚱아리는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비슷한 것이 계속 살아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나와 비슷한 것, 그걸 우리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와 비슷한 것이 나의 복제품이, 나의 카피본이 카피의 형태를 띄어서라도 어떻게든 계속 생존했으면 좋겠다.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줄이면은 하나죠. 생존. 모든 본능은 생존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다 귀결이 된다.
그럼 생존은 누가 생존을 하는 것이냐? 생존에 누가 생존하는가 물어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이러지 않는데,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나의 본능이 움직이는가?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능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요. 어떤 게 내다? 이거 굳이 뭐 어렵게 말로 표현 안 해도 압니다. 내가 뭐냐? 뭐 어렵게 철학적으로 뭐 부처님이 내가 없다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아이들도 압니다. 내가 뭐다? 이게 냅니다. 이 몸뚱아리. 결국 모든 본능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생활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났다고 뻐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남을 눌러야 내 생존에 남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것, 아상이 높은 것, 남을 무시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어떤 생존 욕망을 내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식은방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졸부들을 보면 졸부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을 비하하는 비꼬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미 졸부, 기분 나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졸부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나 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하필이면 강남에 80년대 초에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안 할 말로 부모님으로부터 탁월한 재능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졸부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한다 이거지. 왜냐? 나는 잘났으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거든. 이유가 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식은방지고 저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정말 재수 좋아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떼부자 된 사람이 말이야. 저런다고 우리가 비꼬는 의미로 졸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뽐내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는 본능이 확장된 거다. 내가 본능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100%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럼 진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육아 이런 강좌라든가 요즘 다 유튜브로 요즘은 애들도 다 유튜브로 키우잖아요. 젊은 애 엄마들 보면. 그런데 보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자식을 항상 인정해주고 그 인정 욕구를 잘 살려주고 충족시켜줘야지만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신감이 있는 아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정욕구. 결국 인정욕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났다. 이거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지. 이미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내 혼자 생각으로만 있으면 내가 잘났다는 게 확신이 안 가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아상에는 인정 욕구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육아할 때 그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우리가 따지잖아요. 애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2011년도인가 서울에서 1년 동안 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임을 본 적이 있는데, 원래 이제 출가는 그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이제 90년대에 출가를 했고, 출가해서 한 10년 넘게 이런 이제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서울에서 이제 1년 동안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2011년도에 1년 동안 살다가 발견한,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은 지하철이 복잡하니까, 서울은 지하철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오후에 이제 주로 움직였는데, 오후 한 2시부터 한 4시, 5시 사이, 이때 이제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지하철을 타면,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 등산복을 입고 어디 뭐 북한산이나 도봉산이나 뭐 설악산이나 산에를 이제 갔다 오시는지 등산복을 입고 이제 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또 이미 곡차를 한 잔 딱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혼자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같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 전체를 다 세놓은 것처럼 그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막 떠들고 소리 내고 막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보면은 개 중에는 또 한두 잔 해가지고 괜히 말 한 번 잘못 붙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때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 지하철을 타면서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이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왜 젊은 우리 사춘기 한참 피가 끓는 친구들 보면 누가 내한테 시비 좀 안 걸어주나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마치 어르신들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우리 좀 시비를 좀 걸어줘. 그래가지고 좀 이 뭔가 이 좀 억눌린 거를 막 좀 이렇게 참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주면 그거를 확 발산을 하고 싶은데 그 누구하고 시비를 걸겠어요. 어르신들이 곡차들도 한잔 하시고 지하철에서 막 떠드는데,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그 지하철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지하철을 탄 승객들로부터 자신들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세대가 지금 따지면 이제 70대 중반, 60대 중반부터 한 80대 초반까지 대충 이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봐온 그 무슨 태극기 부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따지고 보면 70년대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봉제 공장,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저런 데 중동 건설 현장, 뭐 전자회사, 방적 공장, 이런 데서 진짜 학교도 뭐 초등학교, 잘하면 중학교 겨우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공장 그런 데서 고생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운 분들이라.
본인들은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평생을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도 어디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지하철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추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막 보수다 진보다 막 갈라지면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막 보수 진영의 선봉장으로 막 이제 거기서는 어르신들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 태극기 부대에 막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극렬하게 막 정치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나는 고생했고 잘난 사람인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인정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뿌리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한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남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났다가 이런 마음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 것도 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제사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요 밑에 우리 정심사 앞에 계곡이 작년에 이제 수해가 크게 와가지고 계곡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됐죠. 훼손이 돼가지고 국립공원 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보수를 한다고 한 게 1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여러분들 뭐 오며 가면 다 보셨을 겁니다. 장마 시작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사한다고 장마가 비 오는데 뭐 포장해 쌓고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심사 주지인 제 입장에서는 속에서 이제 열불이 납니다. 무슨 일을 졌다고 하나. 그런데 이제 장마 뭐 지나면서 어떻게 포장은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계곡을 보수하는 거죠. 계곡물이 막 큰 물이 내려와서 바위가 떨어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잘못하면 이제 길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다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손봐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계곡 보수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사 이제 벌써 이제 8월 초에 이제는 뭐 장마는 이미 지나가고 태풍이 오네 만에 하고 있는 판에 인자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또 참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무등산은 정심사 주지 마음대로 내가 지시만 하면 무등산의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국립공원 공단에서도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민원 들어오면 자기들도 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립공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 문명사회는 누구 하나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과거 몇만 년 전에 원시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막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몰려서 사냥하고 동굴에서 살고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신체 구조나 특히 이 뇌가 작동하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생아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 현대로 돌아와서 키우면은 그 아이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최근 몇만 년 사이에 유전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인간은 불과 몇만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모여 살아야 몇십 명이 모여 살았어요. 몇십 명이. 기껏해야 몇십 명이 모여서 쫄쫄 굶다가 어떻게 좀 나무에서 뭐 열매 따먹고 가을에 뭐 이렇게 막 바닥에 뭐 벼 비슷한 감 비슷한 거 떨어지면 주워 먹고 재수 좋으면은 벌레 같은 거 집어서 먹고 더 재수 좋으면은 뭐 쥐라든가 이런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언제부턴가 농사를 지으면서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 요즘은 어떻습니까? 80억 넘는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서로 그냥 다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구조는 이 문명이 탄생하기 전하고 똑같아.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곰이 내를 잡아먹으러 간다. 옛날에는 원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러면 뭐만이 흥분해야 돼. 흥분해서 온 세포가 다 긴장하고 혈관이 빨리 뛰고 막 도망가야 돼요. 이런 방식이 21세기 이 복잡한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머리 안은 원시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만 안 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정신사 계곡 앞을 내가 내 의도대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립공원 소장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뭐 할 테니까 너가 뭐 해주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한데 화가 난다고 일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세금 받아서 하는 게 뭐냐 막 따지면은 해줄 일도 안 해주죠. 이거는 원시인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살고 있다. 내 자신, 왜 그렇게 사냐 하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류가 다행스럽게도 앞으로도 50만 년, 100만 년을 계속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인간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원시인들의 그런 특징은 많이 사라지고 현대인의 특징,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특징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능력이거든. 상대방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감정보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아마 화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원시적인 본능들은 많이 사라지고, 공감하는 능력, 합리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진화적으로 발달할 거다. 유전적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시인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본능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미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 이 문명화된 사회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부처님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부처님이 말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을 얻은 결과가 뭡니까?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있다는 헛된 생각에서 고통이 온다 이거야. 그럼 내가 있다는 생각이 왜 고통을 야기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다 잘났다고 하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회화돼야 되고 더 많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로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죠.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원시인의 모습을 내 스스로 잘 다스려서 어떤 주체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행의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듯이 6번째, 잘났다고 망령되이 뽐내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누군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원시인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누굽니까? 네안데르탈인 이런 원숭이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인을 닦고 인을 얻으면 겸양이 근본이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아닙니까? 어진 마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을 공감을 해야지 내가 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겸양, 겸손한 마음,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상대방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벗을 사귀고 어울리는 일에는 공경과 신의가 어뜸이니라. 사상산이 높아지면 사막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지리니. 이게 이제 아주 자경문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상산이 정고하면 삼도해가 익심하리니. 한문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상산이 뭡니까? 사상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의 산이 높아지면, 산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깊어진다? 사막도의 바다가 깊어진다 이거지. 사상이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간다? 사막도 중에 한 군데 가는 게 100%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상산이 높아질수록 사막도의 바다는 깊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을 하자. 그래서 겉으로 나타내는 위인은 존귀한 것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 있고 잘나 보이고 폼나 보여도 그게 이제 위가 존귀하다는 말이죠. 안으로 참된 수행이 없다면 썩은 배와 같느니라. 수행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잘 다스려 가지고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사회화된 세상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썩은 배와 같다.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은 더욱 낮게 하라.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100명, 예를 이 지구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00명이 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잘났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왜?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80명은 내가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잘난 게 없어.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못생기고. 근데 20명은 비교를 해보니까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재능도 있고 내가 잘났구나 라는 이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이 높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더 우리는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낮게 가져야 된다. 도가 더욱 높을수록 뜻을 더욱 낮게 하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뜻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낮게 하라. 이런 말이죠. 도가 높을수록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수행을 가로막는 제일 큰 마장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내가 중생들을 제도로 하겠다. 내가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 이런 생각하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다 이거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공부한 거 다 헛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뜻이려면 아예 세우지 말고 오로지 공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너와 나의 분별이 무너지는 곳에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가 높아지니까, 수행이 깊어지니까, 아, 내가 공부가 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여기 나오는 거야. 너다, 나다라는 분별을 아직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무너져야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너와 나의 분별이 무너지는 곳에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하면 만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복이 저절로 들어온다. 이 말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것, 재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적 의미에서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보죠, 보. 과보할 때 보. 그죠?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르는 과보가 복입니다. 그게 선업을 지으면 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고 악업을 지으면 나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재앙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선업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복이 저절로 돌아오려면 선업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하면 만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송하여 이르되 잘났다고 교만하여 지혜는 묻혀지고 너와 나의 분별 속에 무명만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공부 좀 수행을 좀 했다고 아 내가 이제 좀 수행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나마 내 안에 생긴 지혜도 다 묻혀진다. 그리고 너와 나의 분별 속에 무명만 자란다. 무명이라는 것은 밝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라난다 이겁니다. 제 잘난 채 안 배우고 덧없이 늙은 뒤에 병들어 신음하여 한탄만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요 문장까지만 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회양할 때 다 끝내나. 자,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면 이제 이런 열정도 있고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서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욕망 중에 이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몸이 이제 노쇠해지면서 쇠퇴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안에 어떤 욕망이 들끓어 오르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말로 명예요. 나쁜 말로 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그렇게 참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마음. 덧없이 늙으면 사람 안에 남는 것은 그런 참 보잘것없는 욕망만 남는다 이거예요. 제 잘난 채 안 하고, 제 잘난 채 하고 안 배우고 덧없이 시간을 헛되게 써가지고 늙고 나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추잡한 욕망만 남고 한마디로 인생이 비참해진다.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말년에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몸이 늙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등달아 늙으면 안 되겠다. 쓸데없는 인정욕구, 명예심, 남에게 나는 아직 내가 비록 몸은 늙었지만 이래봐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마음이 사람을 추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명심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아상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살면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 작용하는 거고, 생존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상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상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예, 감사합니다.